안녕하십니까, 서승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연말정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할 텐데요. 우선 연말정산이라고 하면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자에게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면서 매월 세금을 징수했었죠. 그래서 세금 징수해놨던 금액을 우리가 기원천징수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미 냈던 원천징수액을 차감해서 정리를 해서 실제로 경비가 인정되는 부분을 반영했을 때 세금을 적절하게 냈는지에 대한 정산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3월의 폭탄 또는 13월의 행복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요. 자, 13월이라고 하는 개념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낸 거에 대한 세금을 재계산하는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월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이 내가 내야 할 세금, 1년 동안에 대한 내야 할 세금과 비교를 했을 때 더 크면 돌려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 더 적으면 더 내야 할 세금이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우선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고 하는 기록부가 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 지급할 때마다 연말정산 하기 전에 매월 급여 지급할 때마다 급여에 대한 공제 항목들을 다 정리해 놓았었고요. 자, 여기에서 연말정산을 하면서 또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하는 과정, 여기에 해당되는 거를 전체적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러한 기록부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매월 급여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있고, 자, 그리고 그 지급된 내용에 대한 세금, 소득세와 또는 지방소득세 등이 적절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정리하는 그런 징수부가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 전산에서는 자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연말정산 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법인과 개인이 다 정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해당되는 법인과 개인은 모두 다 개인사업자들은 다 연말정산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년도의 기간에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또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인 경우에는 국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 연말정산 시기인데, 자, 시기는 다음해 2월 달까지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3월 10날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월별로 매월 급여를 신고하는 사람과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로 신고하는 사람도 모두 다음 달 2월이면 급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고 3월 10날까지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반기별 신고자인 경우는 신고는 7월 10날까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3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지급명세서라고 하면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에, 자, 영수증의 역할은 근로자에게, 소득자에게 소득이 얼마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떼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역으로 지급해 줄 때는 영수증의 역할로 가는 것이고요. 자, 이 내역이 국세청에 보고가 될 때는, 자, 그때는 지급명세서의 형태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정산을 다 하고 나면 국세청에다가 지급명세서의 역할로, 의미로 제목을 가지고 다음에 3월 10일까지는 지급명세서는 우선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월별이든 반기별이든 지급명세서는 다 다음 해 3월 10날까지는 다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연말정산하기 위한 세액계산 흐름도 있는데요. 1년의 총 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한 다음에 기납부 세액을 다 빼서 차감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우선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면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특별소득, 그 밖의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고 그다음에 2,50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공제 종합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플러스해서 종합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다시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와 감면 차감하고 결정세액이 나오는 거죠. 자, 결정세액에서 기납부를 빼면 차감 납부해야 될 세금이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총급여액 부분은 총급여액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에서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계산하게 됩니다.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매월 급여하는 총급여액과 그다음에 비과세 소득을 구분하는 거죠. 자,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자동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다음으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인적공제와 관련된 기본공제, 추가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원등록 메뉴에서 이제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까 사원등록 메뉴에서 2017년 12월 31일 시점으로 봐가지고 각 그 기본공제 대상자 그리고 추가공제에 해당되는 금액이 또는 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자, 연령에 대한 기준은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니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내역을 검토하시는 부분은 12월 31일자로 서면으로 정식 페이퍼 자료를 받아서 사원등록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금액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진행을 하시고 사원등록에서는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 중에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을 검토합니다. 자, 나머지 항목들은 거의 다 4대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면 다 연말정산하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인적공제까지 이외에 세액공제나 또는 소득공제와 관련된 항목들은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서 PDF 자료를 우리가 올리고 시스템에다가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시고 그 외에 제공되지 않는 교복이라든가 기부금 이런 부분은 추가로 입력을 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근로자에게 간소화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는 방법을 공지를 하셔서 안내를 하셔서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업무가 효율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봤고요. 세액 계산하는 과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간 근로소득, 일용근로를 제외하고 명칭여하에 불과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급여가 지급되는 급여, 상여금 또는 성과급 등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데 우리 이 내용이 급여자료 입력에 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비과세 소득을 빼는데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연구보조비 또는 회사 지급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는 여비, 그리고 국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월 100만 원, 300만 원 한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외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식대 10만 원까지 출산보육은 월 10만 원 이내, 이외에 고용보험법에 의해서 육아휴직급여라든가 산전 후 휴가급여, 육아휴직 단축기에 해당되는 급여. 자, 이런 부분들이 다 비과세들인데요. 여기에 없어도 추가적인 실비 변상적인 성격, 그 외에 비과세로 지정되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면 되겠는데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항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계산이 되면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서 소득 공제를 해줄 것이고, 자, 이때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근로소득 공제를 계산하게 되죠. 자, 다음으로 근로소득 금액이 계산이 되면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사원등록에서 체크해 줍니다. 자, 인적공제 사원등록에서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이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인데 나이 요건이 오케이가 되고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인 경우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는 따지진 않지만 소득은 따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이 요건을 따질 때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따지는데 배우자는 나이가 제한이 없고, 자, 직계존속 부모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자녀인 경우는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 아동은 18세 미만이면서 6개월 이상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자,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들 중에서 추가공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공제인 경우는 공제 요건이 경로우대자 70세 이상, 장애인, 자, 그리고 부녀자인 경우 부녀자 세대주,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되면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부녀자 세대주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자,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는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연금보험료 공제, 급여에서 공제했던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소득 공제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는 보험료 공제 있고요. 4대 보험에서 우리가 급여에서 공제했던 항목들이죠. 그래서 급여에서 공제했던 항목을 그대로 받아오는데,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받은 경우는 제공받는 정보가 더 정확하기 때문에 이 제공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정산이 정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주택자금 공제 같은 경우는 주택 임차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그다음 그 밖의 소득 공제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 공제 항목들이죠. 그래서 개인연금 저축, 여기는 연말정산할 때 우리가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될 자료이고요. 자,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부분은 아직 집을 구입하기 전에 청약저축이나 주택 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된 경우에는 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된 경우에는 여기에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죠. 자, 다음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인데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현금 영수증 사용액 중에서 총 금액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30%를 소득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때 저희가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여기에서 여기 항목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중에서 소득 공제 중에 급여 근로를 제공하시는 분이 회사의 경비로 신용카드를 쓴 경우들이 있죠. 자, 회사의 경비로 개인의 카드를 쓴 경우에는 연말정산할 때 소득공제에서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제외시키는 항목은 저희가 시스템에서 경비 내역을 산출해서 빼가지고 근로자에게 다시 자료를 제공해서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신용카드 쓴 부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 등 소득공제, 투자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 부금, 연간 300만 원 한도,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 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공제 항목으로 등록을 하시면서 이때 기부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시면 이 내역이 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부분은 인감 삭감액의 50% 소득공제인데 입력을 하셔야 되겠고요. 장기집합 투자증권에 대한 저축 소득공제도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을 받아오면 이 내역을 가지고 연말정산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밖의 소득공제까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 항목을 계산을 했더니 종합한도가 종합한도 적용 대상 공제금액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초과액을 다시 플러스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포함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다시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죠. 자,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에서 또 산출세액이 나오는 과정까지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고 나면 이제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인데요. 근로소득 세액공제 부분은 산출세액이 나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녀세액공제이죠.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이거 우리 사원등록에서 입력을 하죠. 자녀세액공제는 사원등록에서 입력을 했고, 입력된 가족 수를 가지고 1인당 금액을 계산해 주는데요. 자, 이때 올해 중에 출산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1인당 30만 원인데 첫째일 때, 둘째일 때, 그리고 셋째일 때 각각 금액이 다르죠. 첫째는 30만 원 그대로,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까지, 셋째 이상은 7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한 또는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금계좌 세액공제 있는데요. 연금계좌는 납입액에 대해서 12% 계산을 하고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특별세액공제가 있죠. 특별세액공제. 자,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해당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라는 보험료인 경우에 12%,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 있는 경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15% 100만 원 한도까지. 자, 의료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아니면 시술비에 대해서 세액공제 들어가는데, 다음 교육비는 본인인 경우는 전액, 장애인 교육비 전액, 그리고 대학생이나 초중고 취약자인 경우는 대학생은 900만 원, 초중고 취약자는 300만 원. 자, 전체 공제 대상에 대해서 15% 계산인데요. 자, 여기에 교복 구입비 등은 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같은 경우는 법정 기부금,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 우리 사주 기부금, 항목에 따라서 공제 항목이 달라지죠. 자, 이때 전체 세액공제가 13만 원보다 더 큰 경우 본인이 선택적으로 표준공제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표준공제와 세액공제 중에 본인이 유리한 금액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조세특례제합법상 세액공제, 그래서 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세액공제, 월세공제 등은 해당 항목에 대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경우에, 자, 중소기업 취업자들 중에서 청년 15세부터 만 29세까지, 중장년 60세 이상, 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통해서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시행하는 연도에 따라서 50%, 70%, 100%를 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기수자 같은 경우는 소득세 감면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 50% 감면을 해주게 되고요. 자, 그러면 세액 감면을 빼고 나면 결정세액이 나오죠. 여기다가 기납부 빼면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액이 납부 또는 환급으로 계산이 되는 과정이죠. 자, 쭉 제가 살펴본 항목은 급여자료 입력, 사원등록, 연말정산 자료 입력, 이렇게 메뉴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더 입력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스마트A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업무 흐름도가 바로 나오는데요. 자, 인사급여 클릭하시면 바로 업무 흐름도가 나오고, 여기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기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라고 돼서 사원 등록했고 이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에 반영할 것이고요. 또 여기 있는 정보와 급여자료 입력을 통해서 입력된 자료가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하게끔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엔 전자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안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증에만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국세청 자료를 이용해야 되겠죠.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이용을 해서 간소화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왼쪽에 보시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키에 인사 연말정산 관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프로세스가 제공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과 일괄이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는 세무대리인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급여자료 입력은 월별로 급여를 입력하고 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급여 일괄 입력은 급여를 매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만 급여를 한꺼번에 입력하고 연말정산만 진행을 해야 될 때, 자, 이때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자, 이 부분은 환경 설정에서 설정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환경 설정에서 월별로 입력을 했으면 급여자료 입력, 그렇지 않고 일괄로 입력했으면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정산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 선택된 항목에 따라서 월별 또는 일괄 입력을 통해서 진행하시고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 입력을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세무대리인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입력을 통해서 정산에 대한 영수증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입력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 설정에서 확인하시고 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환경 설정 메뉴에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인사관리 메뉴의 기초 데이터 부분에 가시면 환경 설정이 있고요. 자, 데이터 관리 부분에 보시면 인사 환경 설정 있죠. 자, 여기에 원천 부분을 보시면 원천의 급여 입력 방법이 월별인지 일괄인지, 자, 그리고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가 연말정산 입력 선택에 보시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있고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 기업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월별로 입력을 했고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을 통해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이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통해서 영수증을 발급하고, 자,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전자신고까지 진행을 하겠죠. 자, 이번에는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프로세스는 먼저 세무사랑 프로그램 화면에 보시면 우측에 내비라고 된 곳이 있습니다. 자, 내비를 클릭하시면 프로그램에 대한 작업 순서가 펼쳐지는데요. 자, 여기에 내비 클릭하시고, 자, 뉴젠 내비라고 조회가 되시죠. 자,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프로세스 맵이 조회가 되시고 기초정보를 입력할 텐데 여기에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을 입력하면, 자, 이 정보가 연말정산 입력으로 갈 것이고 또한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한데, 자, 이때 명세서 부분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신고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신고서, 자, 그리고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면, 자, 그 정보들을 다 받아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반영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에 반영된 정보를 가지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 작성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마감을 하시면 마감된 정보를 가지고 지급조서 또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자, 이때 화면에 보시면 급여자료 입력과 급여자료 일괄 입력이 있는데요. 자, 급여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는 매월 급여를 정상적으로 입력하고 정산에 반영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급여자료 일괄 입력은
매월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정산을 위해서 한 번에 다 입력하고 정산만 하기 위한 그러한 급여 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환경 설정에서 설정을 하고 환경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각각 선택적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가 조회가 되셨으면 자, 먼저 회사에서 준비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에 대해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을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텐데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정비는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급여에 대한 내역이 정리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메뉴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가 되겠습니다. 자, 개인별로 소득자별 근로 원천 징수부가 작성됐는지 검토하고요. 자, 그리고 저희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올리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서 바로 반영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작성되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들어가서 총괄로 조회를 하시면 지금까지 들어와 있는 사원들 급여자료 입력에 입력되어 있는 정상적인 계속 근무에 해당되는 사원들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 급여, 상여, 또 우측으로 넘어가시면 관련된 공제 항목들이 같이 조회가 됩니다. 우측에 끝까지 가서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자, 비과세 소득이나 원천징수와 관련된 부분, 자, 우측에 가시면 연금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 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정산을 하기 위한 자료들이 집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연말정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란에 표시는 되어 있지 않고요. 매월 급여 지급하면서 반영했던 항목들의 합계 금액이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화면 위에 보면 소득자 인적사항에서 사원 등록을 통해서 입력해놨던 정보들이 개인별로 조회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적으로 급여를 입력하는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에서 진행이 되는데 각 사원별로 또다시 간이세액표와 또 관련된 급여, 상여금에 대한 정보들은 개별적인 항목들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전 정보 먼저 살펴보았고요. 자, 이 사전 정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있을 사원 등록과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선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우선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사원 등록 메뉴와 사원 등록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을 진행을 했고 급여자료 입력에 진행된 자료를 가지고 연말정산 영수증을 만들 수가 있죠.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사원 등록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인적공제와 관련된 부분이고 자, 급여자료 입력에서 계산하는 과정이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연말정산 영수증 메뉴를 통해서 기타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거죠. 시스템을 통해서 되는 사원 등록부터 급여자료 입력까지는 월별로 진행이 다 되어 있었고요. 연말정산 하면서 인적공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추가 정보에 대한 부분은 자, 이거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PDF로 내려받으면 되죠. PDF로 받아서 이 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에 대한 정보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